안녕하세요. 엑시온의 리얼 스토리입니다. 어머니, 이번 투자만 하시면 돈이 2배로 불어납니다. 은행 직원이라던 그 사람의 말을 믿었던 순간, 제 평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73살의 나이에 8억이라는 거금을 송금한 지 3달 만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걸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엄마, 네가 그 돈 다 날렸어? 미쳤어? 큰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요양원이라도 가셔야죠. 며느리의 냉정한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0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자식들에게마저 버림받은 저는 단칸방에서 혼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문을 두드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순희 여사님이십니까? 그의 손에는 40년 전 제가 간직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잔인한 반전을 맞이하게 될지를요. 보이스피싱으로 8억을 잃은 73살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극.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뜻밖의 구원.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5년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번호는 제가 평생 거래하던 국민은행 지점 전화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희 고객님이시죠? 저는 국민은행 VIP 자산관리팀 김민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정중하고 또렷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고객님, 지금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투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에 연 20%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인데요. 고객님께서 VIP 등급이셔서 제가 직접 연락드렸습니다. 연 20%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은행 예금 이자가 고작 3%인 시대에 20%라니. 하지만 이 상품은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그럼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고객님 계좌에 8억 2천만 원이 있으신데 전액 투자하시면 1년에 1억 6천만 원의 수익이 나옵니다. 노후 생활비로 충분하시겠죠? 제 통장 잔액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객님,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비대면이 더 안전하고 빠르죠. 제가 지금 전자문서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어요. 이 링크를 누르시고 공인인증서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링크를 누르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그럼 투자금 이체를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계좌번호를 불러줬고 저는 은행 앱으로 8억 2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틀 후에 투자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년에 1억 6천만 원이라니. 이제 아들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우편물은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저는 국민은행 지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에는 김민수라는 과장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국민은행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신가요? 요즘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제가 송금한 8억은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금융감독원에도 연락하세요.
빨리 하셔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일이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됐습니다. 피해 금액이 8억 2천만 원이시군요. 계좌 추적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한숨 돌렸지만 다음 말이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이미 석 달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수율이 10%도 안 될 수 있어요. 석 달이요? 저는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요. 아닙니다, 고객님. 송금일자가 7월 31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전자문서에 서명했을 때 이미 그들은 제 계좌에서 돈을 빼낸 거였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 안 돼.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70평생 모은 돈 8억.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림을 꾸리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아들 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주면서도 아껴 모은 돈.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엄마, 네 정신이 있어? 이틀 후 큰아들 민수가 집에 찾아왔어요. 48살의 민수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엄마가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요즘 누가 전화로 투자해? 뉴스도 안 봐?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면 다야. 그 돈이 얼만데. 8억이야, 8억. 엄마, 그 돈이면 내가 강남에 작은 아파트라도 살 수 있었어. 민수야, 그건. 이제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 엄마 혼자 해결해. 나도 애들 대학 등록금에 집 대출금에 죽겠거든.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다음 날 둘째 민호도 왔습니다. 45살의 민호는 자영업자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여유가 없어요. 민호의 아내 지은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식당 장사가 얼마나 안 되는지 아세요? 저희도 빚이 2억이에요. 어머니 모실 여력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니희 엄마인데.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이제 어머니 나이가 73이잖아요. 정년도 65살로 연장된다는데 어머니는 이미 한참 지나셨어요. 돈도 없으시고요. 지은의 말은 차가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요양원에 가시면 요양원? 네, 요양원이요. 거기 가시면 밥도 주고 재워주고 하잖아요. 나는 아직 건강해. 요양원 갈 나이가 아니야. 어머니, 근데 돈이 없으시잖아요. 저희도 어머니 모실 돈이 없고요. 그날 이후 아들들은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제 생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됐어요. 70평생 살아온 아파트에서 쫓겨나 월세 4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50만 원으로는 월세 내고 나면 1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할머니, 반찬이에요. 동네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2번 반찬을 갖다 줬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식사였어요. 25년 11월 7일 저녁. 혼자 단칸방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최근 뉴스에서 노인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5년에만 지난해 대비 10% 이상 증가했대요. 저도 곧 그 통계 중 하나가 되겠죠.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박순희 여사님 댁 맞으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네, 제가 박순희인데요.
저는 대한그룹 비서실 이사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대한그룹이요? 대한그룹이라면 국내 1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어요. 네, 저희 회장님께서 여사님을 찾고 계십니다. 회장님이요? 저를요? 네. 혹시 40년 전 마포구 염리동에 사셨던 적 있으신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포구 염리동. 그곳은 제가 29살 때 잠시 살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요?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였어요. 29살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 김진우. 그 이름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역시 기억하시는군요.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김진우 회장님. 순간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전 1985년. 저는 29살의 미혼모였어요. 첫 남편과 사별한 지 1년 만에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진우. 32살의 그는 가난한 대학 강사였어요. 순희 씨,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우는 제게 청혼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게는 5살짜리 아들 민수가 있었거든요. 진우 씨, 저는 애가 있어요. 괜찮겠어요? 물론이죠. 민수도 제 아들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염리동의 작은 단칸방에서 셋이 살았어요. 진우는 낮에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밤에는 논문을 썼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순이야,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여보. 우리 함께 힘내요.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1986년 2월 진우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순이야, 미안한데 내가 잠깐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래요. 다녀오세요. 걱정 마요. 진우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1주일, 2주일, 한 달.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저씨 언제 와요? 민수가 물었어요. 곧 올 거야.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진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순희 씨, 진우한테서 편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순희야, 미안해. 나는 돌아갈 수 없어. 아버지가 큰 빚을 지셨고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나는 가족을 책임져야 해. 순희야,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헤어져야 해. 미안해. 행복하길 바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혼자 민수를 키우며 10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39살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민호와 지민이라는 딸을 낳았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진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그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40년 만에 그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여사님을 40년 동안 찾으셨습니다. 강태준의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했었어요. 남편도 있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홀로 계시잖아요. 남편분께서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도 홀로 지내십니다. 부인과 사별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회장님께서 여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대한그룹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정말 가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진우를 다시 만나게 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를 만나도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어요. 여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차 안은 넓고 편안했어요. 4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강남의 6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입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여사님, 이쪽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회장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이야. 그가 돌아섰어요. 74살의 김진우.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진우 씨.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순이야, 오랜만이야.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진우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앉아. 이야기 좀 하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커피를 직접 타서 건네줬어요. 순이야, 미안해. 40년 전에 너를 떠나서.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아니야. 나는 비겁했어. 가난이 무서워서 너를 버렸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쓰러지고 집안이 망하면서 나는 절망했어. 너와 민수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지.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옥 같았어. 10년 동안 죽을 만큼 일했지.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그리고 1996년에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어. 그게 지금의 대한그룹이 된 거예요? 응. 운이 좋았어. IT 버블이 터지기 전에 반도체 사업에 진출했고, 거기서 대박이 났지. 20년 만에 대기업이 됐어.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결혼도 했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그냥 집안끼리 맺어진 결혼이었지. 부인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순이야, 나는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40년 동안 너를 찾았어. 염리동을 몇 번이나 찾아갔는지 몰라. 저도 가끔 생각했어요. 순이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늦었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하고 싶어. 진우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우 씨,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8억을 잃었어요. 아들들한테도 버림받았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어요.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네. 제가 멍청해서요. 은행 직원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었어요. 그 돈이 내 전 재산이었어? 네. 70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이 널 버렸다고? 네. 제가 돈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저를 모실 여력이 없대요. 그게 무슨 개소리야. 진우가 화를 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그 자식들을 키웠는데. 진우 씨, 순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 너는 내 집에 와서 살아.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제 개인 저택이 있어. 거기 가서 편히 지내. 하지만 진우 씨, 저는 그랬어. 나는 40년 전에 너를 버렸어. 이제라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우의 저택은 용산구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정원도 넓고 방도 5개나 됐습니다. 여사님, 편히 지내세요. 가정부 아줌마가 말했어요.
제가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 여사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귀족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진우 씨,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일은 넘은 노인네들이 이렇게 사는 게. 순이야, 우리 나이에 남의 눈치 보며 살아야 해. 우리 인생이야. 하지만, 그리고 나는 내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할 거야. 네. 내가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어. 그리고 사기범들을 추적하고 있어. 하지만 경찰도 못 찾았는데 나는 경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민간 탐정을 고용했거든. 진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도 각오해야 할 거야. 진우 씨, 그건. 순이야, 내 아들들이 뭘 했는지 알아? 너를 버렸어. 70평생 고생하며 키운 엄마를 말이야. 하지만 그 애들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사정? 웃기지 마. 나도 사정이 있었어. 40년 전에 널 버린 게 내 평생 후회야. 내 아들들도 평생 후회하게 만들 거야. 진우는 정말로 움직였습니다. 2주일 후, 강태준 비서실장이 찾아왔어요.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찾았습니다. 어디야? 중국 칭다오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원은 총 15명이고 우두머리는 박철수라는 42살 남자입니다. 박순희 여사님의 돈은 이미 분산돼서 세탁됐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보유한 자산이 20억 정도 됩니다. 좋아. 중국 공안에 연락해. 네. 내가 중국에 합작 공장이 있잖아. 거기 공안국장이랑 친해.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 조직 검거하게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거되면 피해자들한테 피해금 환급하도록 해. 박순희 여사님은 물론이고 다른 피해자들도. 네, 회장님. 진우는 정말로 해냈습니다. 3주일 후 중국 공안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어요. 박순희 여사님, 피해금 7억 5천만 원이 환급됩니다. 정말이에요? 네. 수수료 때문에 전액은 아니지만 대부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진우 씨.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제 내 아들들 차례야. 진우 씨, 제발 그만하세요. 그 애들도 제 자식이에요. 순이야, 그 자식들이 너한테 뭘 했는지 잊었어? 너를 버렸잖아. 진우는 강태준을 불렀어요. 민수와 민호를 조사했나? 네, 회장님. 민수는 현재 대우전자 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고 강남구에 15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2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순이익이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제가 소리쳤어요. 민호가 식당 2개를 갖고 있다고요? 네, 여사님. 그런데 어머니께는 빚이 많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그 애들이 날 일부러 버린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그 자식들한테 교훈을 줘야겠어. 진우 씨, 뭘 할 건데요? 걱정 마. 불법적인 건 안 해. 합법적으로 혼내줄 거야. 진우는 먼저 민수를 불렀습니다. 강민수 부장님, 대한그룹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네. 저를요?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그룹은 대우전자의 주요 고객사였거든요.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접 오시면 아실 겁니다. 이틀 후 민수가 대한그룹 본사에 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소파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엄마, 왜 여기? 민수야, 오랜만이다. 진우가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는 박순희 여사님의 큰아들이지? 네, 네. 그런데 회장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순희는 내 첫사랑이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내 엄마한테 뭘 했는지 다 알아. 그건 너는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고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지. 그런데 8억을 잃은 내 엄마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었어. 저도 사정이. 닥쳐.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대우전자 사장한테 얘기해뒀어. 내가 이번 달 말로 해고될 거야. 네. 그리고 내 아파트 대출은행한테도 연락했어.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할 거야. 회장님, 제발. 강민수, 너는 70평생 너를 키운 엄마를 버렸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라. 민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한테 빌지 마. 내 엄마한테 빌어. 민수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둘째 민호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진우는 민호의 프랜차이즈 본사에 압력을 넣었어요. 강민호의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왜요? 매출도 잘 나오는데. 대한그룹이 그 프랜차이즈의 최대 납품업체야. 우리 말 안 들으면 거래 끊어. 결국 민호는 2개의 매장을 모두 잃었습니다. 한 달 후 두 아들이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수와 민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 모시겠습니다. 제발 회장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엄마, 니들은 내가 돈 있을 때만 착한 척했어. 돈 없어지니까 바로 버렸지. 그게 네 진짜 마음이야. 엄마,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나한테 오지 마. 나는 네 엄마 아니야. 그렇게 아들들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제가 힘들 때 저를 버렸으니까요. 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진우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순이야, 이거 받아. 뭐예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예쁜 반지였어요. 진우 씨, 이게. 순이야, 나랑 결혼해 줄래? 네. 40년 전에는 가난해서 못 지켜줬어. 이제는 부자가 됐어.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진우 씨, 저는 73이에요. 늙었어요. 나도 74이야. 우리 함께 늙자. 하지만, 순이야,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우리 행복하자.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26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촐한 시기였어요. 하객도 5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십니다. 사회자의 말에 진우와 제가 입장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70 넘어서 결혼하시네. 멋지시다. 신부가 아직도 예쁘네. 축하의 말들이 쏟아졌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엄마. 돌아보니 민수와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니들 어떻게? 엄마 결혼식이라는데 어떻게 안 와요? 민수가 말했어요. 우리 축하하러 왔어요.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야, 민호야.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그때 엄마를 버린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반성했어요. 엄마 돈 때문에 모셨던 게 아니라 엄마를 사랑해서 모셨어야 했는데. 민수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얘들아, 엄마, 이제 우리가 제대로 효도할게요. 비록 회장님 옆에 계시지만 우리도 자주 찾아뵐게요. 민호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두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진우도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얘들아, 너희 엄마 잘 모셔라. 네, 회장님. 그날 이후 아들들은 정말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왔어요. 손주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다시 돌아온 가족. 이제 저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6년 5월, 진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강태준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진우 씨, 저도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안 돼. 진우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순이야, 미안해. 왜 미안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금방 떠나게 돼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치료받으면. 순이야, 나 이제 74이야. 충분히 살았어. 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너랑 다시 만나서 행복했어. 고마워. 저도 행복했어요. 진우는 석 달을 더 버텼습니다. 26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 진우는 제 품에서 숨을 거뒀어요. 순이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진우는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왔어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3일장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전 재산 3조 원 중 1조 5천억 원을 박순희 여사님께 상속하셨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녀분들과 직원들,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우에게는 자녀가 둘 있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하지만 그들은 이미 충분한 재산을 물려받았고, 진우는 저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남긴 겁니다. 순이야, 남은 인생 편히 살아. 내가 40년 전에 못 지켜준 거, 이제라도 갚고 싶어. 유언장에 적힌 진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1조 5천억 원. 상상도 못할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보다 소중한 건 진우의 마음이었습니다. 26년 9월. 저는 진우의 뜻을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박순희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이 재단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돕는 데 집중할 겁니다. 특히 노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사님, 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돕기로 하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제가 직접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는 8억을 잃었어요. 그때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어요. 하지만 진우 씨, 김진우 회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피해자들도 구하고 싶습니다. 박순희 재단은 3가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피해금을 회수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어요. 한 사람당 최대 500만 원까지. 둘째,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전국의 경로당과 복지관을 돌아다니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르신들, 은행 직원이 전화로 투자하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공공기관이 전화로 돈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셋째, 노인 고독사 예방. 혼자 사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를 파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 왔구나.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인데. 제가 같이 준비해 드릴게요.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전국 500곳에 지부를 설치했어요. 27년 2월,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희 여사님, 국민훈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훈장이요? 네. 여사님께서 노인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앞장서셨죠. 아니에요, 제가 뭘. 여사님, 작년 한 해 동안 여사님 재단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30% 감소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성과예요. 그렇게 저는 국민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시상식 날 청와대에 갔어요. 박순희 여사님,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여사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위해 힘써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여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74살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가족도 잃었어요. 하지만 진우 씨를 만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김진우 회장님 말씀이시죠? 네. 그분은 제 첫사랑이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났고 석 달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든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크게 보도됐어요. 73살에 보이스피싱으로 8억을 잃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던 박순희 여사. 하지만 4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덕분에 재기했고 이제는 다른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던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민수야. 엄마, 저도 재단 일 도와드릴게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자원봉사 할게요. 정말? 네. 그리고 민호도 식당에서 어르신들께 무료 식사 제공하기로 했어요. 얘들아, 아들들이 변했어요.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제가 어려울 때 떠났던 그 아들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돕고 싶어 했어요. 엄마,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후회하고 살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엄마가 보여주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요. 고마워, 민수야. 그리고 미안해. 왜요? 엄마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진우 씨한테 부탁해서 네 일자리 잃게 만들었잖아. 아니에요, 엄마. 그건 당연한 벌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엄마를 버렸으니까. 그래도 엄마, 그때 일 덕분에 우리 정신 차렸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죠. 민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저도 식당 2개 잃었을 때 절망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아들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얘들아, 고마워. 엄마는 니들이 이렇게 자라줘서 정말 기뻐. 28년 10월 31일. 오늘은 제 76번째 생신입니다. 아들들이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손주들도 모두 왔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진짜요? 응. 73살에 모든 걸 잃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진우 씨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니들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지 못했겠지. 아들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돕고 있잖아. 이게 내 인생의 진짜 의미인 것 같아. 엄마, 얘들아,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 나처럼 말이야.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할머니, 소원 빌어요.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진우야, 거기서 잘 지내고 있지? 나는 내 덕분에 행복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촛불을 불었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어요. 창밖으로 가을 석양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제 인생도 이제 석양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행복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3살에 보이스피싱으로 8억을 잃고 자식들에게마저 버림받았던 박순희 할머니. 하지만 4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김진우 회장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25년 상반기에만 60대 이상 피해자가 30%를 넘었고 피해액은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분들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해드리고요. 은행 직원이 전화로 투자하라고 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공공기관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일단 전화를 끊고 직접 은행이나 경찰에 확인하세요. 이 간단한 것들만 기억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속 민수와 민호처럼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보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73살에 모든 걸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우 씨를 다시 만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든 젊든 어려움이 있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면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됐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매주 이렇게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엑시온의 리얼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